오늘은 중동의 가장 어려운 문제, 정말 해결할 수 없는 문제, 무려 100년이 지났다고 할까요? 많은 시간이 흘렀지만 해법을 찾기 어려운 가장 어려운 문제라고 할 수 있는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문제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문제를 설명하려면 당연히 시오니즘으로 돌아가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팔레스타인으로 대규모로 이주하면서 사실상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문제가 발생했다고 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러면 1882년부터 엄청난 수의 유대인들이 계속해서 팔레스타인을 몰려들었는데요. 도대체 유대인들은 왜 갑자기 팔레스타인으로 들어오게 됐을까요? 역사적으로 보면 팔레스타인으로 유대인들이 몰려든 이유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반유대주의 때문입니다. 유럽에서 유대인들이 엄청나게 죽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독일에 많은 유대인들이 죽었고요. 또 그 이후에는 러시아에서 또 많은 유대인들이 학살과 학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우리가 더 이상 전 세계에 흩어져서 디아스포라로 살 수 없구나. 결국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은 우리의 국가를 세우는 것밖에 없다. 그 결론을 만든 것이 바로 시오니즘입니다. 그래서 이 시오니즘 이데올로기를 믿는 사람들이 전 세계에서 팔레스타인으로 몰려들었고요. 많은 유대인들이 이 팔레스타인으로 들어오게 되었기 때문에 결국 이 팔레스타인 땅에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간의 분쟁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 국가에 그려져 있는 별, 그래서 보통 다윗의 별이라고 하는데요. 저 별 왼편에 있는 인물이 바로 시온주의의 아버지인 테오도로 헤르젤이 되겠습니다. 즉 벨푸어가 팔레스타인의 유대인 국가를 세우는 것을 지지한다고 선언하면서 유대인들이 더 많이 몰려오게 되는 그런 사건이 발생하게 되는데 결국 영국이 팔레스타인 문제를 만드는데 적지 않은 역할을 했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이팔 분쟁의 본질은 과연 무엇입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팔 분쟁은 유대인들이 믿고 있는 유대교, 팔레스타인이 믿고 있는 이슬람교, 즉 이슬람교와 유대교 간의 어떤 종교적인 대결이 아닌가 이렇게 얘기하는 분도 있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결국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문제는 크게는 이스라엘 전체, 적게는 웨스트뱅크의 땅을 놓고 싸우는 땅 싸움, 즉 영토 싸움이지 않는가. 또 어떤 사람들은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문제를 민족주의의 대결이다. 즉 시오니즘이 유대인의 세속 민족주의라면 팔레스타인은 자신들의 국가를 세우는 팔레스타인 민족주의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결국 민족주의 간의 대결이 아닌가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영토와 민족주의 대결 두 개가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보고요. 이팔 분쟁의 본질은 저는 두 가지로 봅니다. 영토를 놓고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이 분쟁을 벌이고 있고 또한 이스라엘의 민족주의 시온주의와 팔레스타인 민족주의가 대결하는 구도로 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럼 세 번째 종교는 무엇인가? 사실상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분쟁 초기에는 그렇게 종교적인 성향을 띠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팔레스타인이 예루살렘에 있는 바위 사원, 그 다음에 알악사 사원 이런 사원들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종교적인 요소가 침투하게 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런 다양한 요인들이 혼합되어 섞여 있기 때문에 이팔 분쟁의 해결이 더 어려워지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요.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할 세 가지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협상, 즉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분쟁의 쟁점, 가장 중요한 쟁점은 도대체 무엇인가? 도대체 어떤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협상이 진전을 이루지 못하는가? 세 가지 정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93년, 즉 오슬로 협정 이후 단계적으로 팔레스타인 국가를 세워주겠다고 그렇게 약속을 했지만 이것이 지켜지지 않았고요. 그 이후에 결국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은 계속해서 평화협상을 벌여왔습니다. 그러나 가장 어려운 문제가 남아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지금 여러분이 보고 계시는 첫 번째, 저 황금 사원이 보이죠? 예루살렘 문제가 되겠습니다. 즉 예루살렘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팔레스타인은 뭘 원하고 있죠? 동예루살렘을 자신들의 수도로 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어떤 입장입니까? 그것을 허락하지 않으려고 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예루살렘 문제, 특히 동예루살렘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문제가 여전히 해결이 되지 않고 있고요.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협상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으로 남아있고
그 다음에 보시면 이쁘게 새긴 건물들이 보입니다. 이 건물들이 바로 이스라엘이 웨스트뱅크에 지어놓은 정착촌이죠. 자, 이 정착촌 문제 정말 해결이 어렵습니다. 웨스트뱅크는 1967년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점령한 땅에다가 사실상 국제법상 저기에 유대인이 들어가서 거주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이 그것을 암묵적으로 허용함으로써 지금 현재까지 약 50만 정도의 유대인들이 웨스트뱅크에 살고 있고 저렇게 아름다운 집을 지어서 살고 있지만은 결국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협정에서 저 집들을 다 부수거나 아니면 50만 되는 유대인들 중에 거의 90%는 철수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얼마나 철수를 시키고 얼마를 남겨둘 것인지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협상의 또 다른 중요한 핵심 쟁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 팔레스타인 난민들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몇백만이 넘는 팔레스타인 난민들이 요르단, 이집트, 시리아, 레바논에 지금 난민촌에서 생활하고 있는데 이 난민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팔레스타인 국가를 세운다면 팔레스타인 국가로는 들어갈 수 있지만 이스라엘로서는 이스라엘 영토로는 이 난민들을 받아줄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나 마흐무드 아바스 즉 팔레스타인 수반도 그런 입장을 이해하고 있습니다만은 공개적으로 팔레스타인 난민 문제 해결을 선언할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팔레스타인 난민들은 더 이상 이스라엘로 돌아가지 못한다고 선언한다면 팔레스타인 난민들이 반란을 일으킬 정도로 여론이 나빠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 역시 가장 민감한 문제로 남아 있습니다. 난민 문제, 정착촌 문제, 동예루살렘 문제 이것이 가장 어려운 문제로 남아 있습니다. 자, 이팔 분쟁의 고착화 왜 해결이 되지 않는가? 세 가지 쟁점을 제가 말씀드렸고 그러면 국내 정치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왜 나타냐후 총리는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문제 해결에 관심이 없는지 왜 마흐무드 아바스 수반은 이렇게 어려운지 자, 먼저 이스라엘 살펴보면 나타냐후 총리는 극우파죠. 어떤 사람은 우파 정치인이라고 하는데 저는 극우파로 부르겠습니다. 대단히 이 팔레스타인 문제에 관심이 없고요. 이팔 분쟁 해결에 신경을 쏟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평화 협상이 중단된 지가 수년이 지났습니다. 전혀 이팔 분쟁에 있어서의 어떤 양보를 한다거나 좀 진전전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는 인물이 나타냐후 총리이고 이스라엘 여론 자체가 지금 팔레스타인 문제에 관심이 없습니다. 더 이상. 왜? 팔레스타인 문제 해결 없이도 이스라엘은 경제적으로 발전했고 우리가 잘 살아갈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이죠. 그리고 테러도 나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가 왜 양보를 해서 팔레스타인 국가를 세워줘야 되는가. 그래서 이스라엘 여론이 너무나 오른쪽으로 가 있는 이것이 큰 문제고요. 아바스 수반은 가자 지구 하마스와의 관계를 회복해야 되는데 그래서 통합적인 정부를 세워서 이스라엘과의 협상에 임해야 되는데 그것을 하지 못하고 있고 팔레스타인 내부에서도 아바스 수반이 너무 나이가 많고 아바스 수반에 반대하는 인물도 있고 팔레스타인 정치 내부가 또한 조금 부패한 측면도 있습니다. 이런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고 있어서 아바스 수반도 팔레스타인 문제 해결에 대단히 어려움을 겪고 있고 현재로서는 아바스 수반 다음이 누가 팔레스타인 의장이 될 것인가 이런 문제가 또 이미 벌써 다음 팔레스타인 지도자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 되겠고요. 트럼프 대통령은 여러 가지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큰 성과를 내지 못했습니다. 조금 있다가 트럼프 대통령의 평화안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슬로 협정이죠. 여러분이 다 기억하십니다. 1993년 정말 5년 내에 팔레스타인 국가를 세울 수 있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이 정말 진정한 평화를 위해서 이 사진에서 보시듯이 이스라엘의 라빈 총리와 팔레스타인의 아라파트 의장이 악수를 하면서 평화협정에 서명을 했지만 결국 오슬로는 지켜지지 않았고 20년이 더 지났습니다만 오슬로의 결과는 참혹합니다. 이스라엘 정착촌은 더 늘어났고 팔레스타인이 동예루살렘과 다른 지역에 지은 집들은 계속해서 이스라엘이 불법 주택이라면서 파괴를 했고 난민들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고 더 큰 문제는 이스라엘이 보안 장벽이라는 이유만으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국경 사이에 엄청난 콘크리트로 지은 장벽 때문에 팔레스타인 주민들은 5분이면 걸어서 갈 수 있는 거리를 차를 타고 3시간을 가야 된다는 그런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타깝지만은 오슬로 협정은 정말 좋은 협정이었지만은
그것이 지켜지지 못함으로써 사실상 2.8 협상은 지금 완전한 교착 상태에 빠져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해결하겠다고 트럼프 대통령이 아주 유명한 세계의 딜, 세계의 협상안이라는 딜 오브 센츄리라는 유명한 평화 협상안을 올해 초에 발표를 했습니다만은 팔레스타인이 이것을 완전히 거부함으로써 사실상 폐기 수순을 밟고 있습니다. 그러면 세계의 딜은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럼프가 제안한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협상안인데요. 무려 약 80페이지 이상이 되는 포괄적인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간의 외교적인 내용뿐만 아니라 경제개발 내용까지 담고 있는 훌륭한 페이퍼이기는 합니다. 협상안이죠. 그러나 문제는 무엇입니까? 웨스트뱅크의 무려 30%를 이스라엘에 주겠다고 이 평화안이 적시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가장 큰 문제이고 팔레스타인으로서는 요르단강 서안의 100%를 사실상 돌려받아야 되는데 무려 30%를 이스라엘에게 준다고 한다면 그 어느 팔레스타인 지도자가 이 평화안을 받아 수용할 수 있을까요? 불가능한 내용이죠. 너무나 친이스라엘적인 이 평화안, 이것이 이제 결국 팔레스타인이 트럼프가 제안한 평화 협상을 거부하게 된, 즉 보이콧하게 된 가장 큰 원인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과연 이 평화안을 수용할 수 있을까요?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새로 1월 20일 날 백악관에 들어갈 미국 대통령은 아마 다른 새로운 평화안을 만들어서 2.8 관계, 즉 2.8 평화 협상을 재개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요. 아쉽지만 트럼프의 평화안은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질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자, 이제 끝으로 그렇다면 2.8 분쟁 해결의 가장 중요한 중재자는 누구입니까? 미국이죠. 왜 중요하냐? 미국이 이스라엘을 설득하고 미국이 이스라엘을 설득할 뿐만 아니라 미국이 이스라엘 압박을 해야 2.8 분쟁이 해결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1993년 오슬로 협정이 체결될 수 있었던 것은 2.8 문제에 가장 관심을 많이 가졌던 클린턴이라는 대통령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것이죠. 그래서 2.8 분쟁의 해결의 출발점은 미국의 역할이다. 그런데 미국의 어떤 역할을 해야 될까요? 미국은 반드시 균형 잡힌 중재자의 역할을 해야 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처럼 완전히 이스라엘 편을 들어주는 그런 평화안으로는 2.8 분쟁을 해결할 수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미국과 이스라엘 관계가 대단히 중요하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이스라엘 로비가 미국에서 통하고 있고 대부분의 미국 대통령들이 친이스라엘 정책을 펼쳐왔습니다. 바이든 대통령도 부통령 시절 자기는 아주 이스라엘을 좋은 국가, 훌륭한 국가라고 생각한다. 친이스라엘적인 발언을 많이 했는데요. 그래서 미국과 이스라엘 관계는 정말 뗄래야 뗄 수 없는 아주 긴밀한 관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정말 2.8 분쟁을 해결하려는 의지가 있다면 균형 잡힌 그런 평화 중재를 통해서 2.8 분쟁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저는 바이든 대통령이 좀 더 균형 잡힌 시각으로 2.8 분쟁을 바라보면서 새롭게 2.8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협상을 재개하기를 기대해 봅니다. 감사합니다.